자, 쌤 질문해요. 쌤 강의도 좀 정리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좀 주중에 좀 늦게 올려서 쌤이 필요하면 좀 보시라고. 예제를 생각보다 좀 어려운 거 많이 올려놨는데 본 적이 없겠지 우리 소은이는. 질문해요. 411번. 선생님이 절대값 얘기도 정리를 해서 한번 좀 올려놨는데 봤나 모르겠어? 안 봤겠지, 그치? 그거 보면 이거 기초 문제인데. 그러니까 좀 할까 하면서, 너 또 왜? 반팔 입고 덥다? 대단하시는구나. 홍삼을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오, 대단하네.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 풀이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기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푸는 거고. 근데 그게 풀다 보면 좀 복잡할 여지가 많으니까 가끔은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있죠. 절대값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어떤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충족이 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절대값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고, 절대값 그래프 내가 중간중간 무지하게 했습니다. 무지하게. 그래서 필요하시면 가서 좀 보시라고 싹 올려놨는데 좀 보고 하지. 그래도 한 번씩은 좀 복습할 겸 해서 x가 3분의 2보다 작다와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나눠야 되겠지? 절대값 3x-2 때문에. 그러니까 x가 3분의 2 작다는 얘기는 3x-2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지. 이렇게 이거 풀란 얘기가 되는 거고, 얘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양수값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냥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진행돼서 풀란 얘기 같죠 지금? 그 얘를 정리를 좀 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답 중에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3분의 2보다 작은 것만 답을 꺼내와야죠. 그럼 답은 0밖에 없을 거고. 얘를 풀었을 시에 정리를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 이퀄 투 0 떨어지는데, 마찬가지 여기 범위에 해당되는 답만 꺼내와야 되니까 1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두근의 합은 1인 것 같고. 그죠? 기초 문제입니다. 기초. 다음 414번. 이것도 선생님이 이런 예제 다 해놨는데 좀 보라니까 말도 뒤지게 안 듣고 하다가 좀 보고 나서 한번 풀어도 훨씬 도움이 될 거잖아 사실은. 그지? 어차피 매일 집에 있을 텐데 나쁜 놈아. 말도 뒤지게 안 듣고 내가 진짜 같은 값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풀 때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가장 루트를 맨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야 이거랑 같은 값 나와.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a가 되시고 a가 음수가 되시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기억나요? 그 첫 번째 저기. 두 번째 뒤에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식을 내가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고 해서 여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의미와 원래 이 의미는 다른 겁니다. 다른데 계산 결과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렇게 놓고 풀든, 얘는 또 뭐니 또 갑자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저 상태로 놓고 풀든 이렇게 놓고 풀든 상황이 똑같은 거라고. 근데 절대값이 됐든 간에 얘를 됐든 간에 요 자리 값이 문제고 여기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x-1이 있으면 x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질 거고 상황이. 절대값 x가 있다는 얘기는 x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거니까 나눠서 풀어야죠. 근데 나눠서 풀다 보면 파트가 3개가 생긴다고.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를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는 한쪽만 붙이시면 됩니다. 안쪽에.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따라서 식이 다 틀려져요. 그러면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고. 요 풀이법이 중학교 때 많이 안 했던 풀이법이거든. 이게 나눠서 푸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친근하지가 않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저게. 근데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머릿속에다가 절대값 얘기 나오시면 이런 생각을 해라. 0이 있고 1이 있을 때 x가 여기쯤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절대값 계산은 어떻게 한다? 빼라. 큰 거, 짠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시게 되는 거다. 절대값 x의 의미가. 그 다음에 1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건 1과 x의 거리니까 이렇게 빼셔라. 그러면 훨씬 보기 편하다. 계산하실 때. 그래서 맨 처음에 절값, 이 값. 얘는 이렇게 뺄 거니까 1-x가 되실 거고. 나머지 6이라든지 여기 x제곱 건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가 바뀌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된다. 이게. 계산식 자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x가 여기쯤 있다는 얘기다. 이거. 그럼 절대값 x는 x가 되는 거고. 절대값 1-x는 1-x가 되는 거라고. 무조건 큰 쪽에서 작은 거 빼시면 됩니다. 절대값 계산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놓고 하시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애워서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기는 1-x가 되실 거고. 6이라든지 x제곱은 건드릴 게 아니고 여기가 x가 되겠지. 그냥 이제. x에서 0을 빼야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3이 붙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x가 여기쯤 있다는 얘기다. 이게. 그럼 절대값 x는 이렇게 빼니까 x가 되는 거고. 절대값 x-1은 이렇게 빼시니까 x-1이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여길 정리하시면 절대값 x-1이 x-1 더하기 6 x제곱에다가 x가 될 것이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를 풀어야지. 이렇게 나오겠네? 아니다. 4.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답만 꺼내와야 되거든. 마이너스 2. 자, 얘를 정리했더니 x제곱에다가 2x에다가 마이너스 4 떨어지나? 근형수 써야 되겠네.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b 프라임의 제곱의 마이너스 ac. 근데 얘도 여기에 해당되는 답만 꺼내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 해당이 안 될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루트 5가 2. 얼마 해요. 안 들어있다고. 없어 여기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풀어보시면 얘가 얼마가 되냐. 얘가 5에다 2 나오네. 그럼 x는 루트 2가 근이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그 답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답 몇 번이야? 2번. 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절대값 그래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정리하시면서. 어쨌든 그래프랑 친해져야 된다, 이게. 봐봐요.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우선 해석을 이 상태에서 이거 그리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전체 절대값 붙여놓고 옮긴 거라, 그래프를. 우리가 도형도 다 배웠잖아. 도형의 이동까지 배웠고. 그러니까 y는 절대값 x라는 이 기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6만큼 움직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프를 예상을 해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걸 x축 방 1만큼을 가고 6만큼 올라간 그래프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근데 이 오른쪽 그래프는 x의 절대값 붙었는데 이 파트가 이거랑도 같대더라. 그래서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 논리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절대값이 없다는 얘기는 얘를 정리를 좀 시켜보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5 나오겠다. 4분의 5 나오고 4분의 11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는데? 그럼 얘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1 이쯤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이 x의 절대값 붙으면 어떻게 그리느냐? 얘가 꼭지점이니까 좀 이렇게 되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오른쪽만 남겨서 접어 찍어라 이렇게 된다.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는. 그러니 아마 교점이 2개쯤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야. 물론 여기를 구하시려면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파트를 구하려면 이 오른쪽 그래프가 이거 양수일 때거든. 그러니까 x-1 플러스 6이라는 그래프와 이 오른쪽 파트는 이거 그대로입니다. 이거 풀면 나온 데더라가 된 거야. 그게 이 식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프랑 좀 친해져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깊어진다고, 내용 자체가. 그런 거 연습을 좀 하시라고. 여기를 풀고 싶으시면 얘하고 얘랑 만난다 할 뿐이 이게 마이너스 붙어야 되거든.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라고. 얘는 해보니까 안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랑 계산하는 거랑 같은 거야, 이게. 그래프가 먼저야, 원래는. 먼저고, 방정식은 그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래프를 너무 안 그려봤으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 선생님이 그래프 얘기를 엄청나게 했다고, 지금까지. 그러면서 매일 하는 얘기가 그래프랑 안 친해지면 고등학교 수학 못한다. 망한다. 친해져라. 얘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 그래프 얘기도 싹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가 절대값 얘기 뒤지게 했거든, 지금까지. 아마 영실이 10번 넘게 들었을 거라고, 이미. 그래도 안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뭐 공부야, 고등학교 공부야, 니들 찾아서 해야지. 뭐 내가 찾아올 수는 없는 거니까. 니들 몫이야. 필요하면 좀 보고. 그 다음 질문해요. 426번.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A와 B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러니까 뭐 문제를 우선 좀 읽어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다 뭐 이런 뜻인가 보죠, 지금. 그 다음에 한쪽이 A고 한쪽이 B고 뭐 누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고 지금 그냥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런데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A와 B가 길이니까 실수겠지? 왜냐면 얘가 실수이고 얘가 실수라는 보장을 받아야 뭘 쓸 수 있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수가 들어가시면 근해 공식을 못 쓰십니다. 그죠? 그런 것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중근이라는 뜻은,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선생님이 x축, y축 그려요. 그럼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실수 내에서만 그립니다. i가 들어가면 그래프가 안 그려진다고,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그래프를 배운 적도 없고. 그러면 왼쪽의 그래프가, 얘가 2차 그래프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중근이라고, 중근. 그러니까 실제 얘를 풀고 나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근이 구해봤더니 2, 2 두 개 나온 거야. 이렇게 상황이. 이런 걸 중근이라고 한다고. 중자가 무슨 중자라고? 가운데 중이 아니라고. 겹칠 중이라고. 겹쳤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내가 매일 못 쓴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근이 겹쳤다 뜻이야. 겹쳤다. 그래서 얘가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다. 그 말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수학에서 뭐라고 표시해? 완전제곱식이라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저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라는 말이나 중근을 갖습니다. 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권력 이렇게 쓰잖아. 그치? 판별식을 여러분 뒤지게 좋아하거든. 라지 T라고 하는 판별식. 판별식 어디서 튀어나왔어? 근해 공식에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썼을 때 x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누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이 누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판별식은 언제 가능한 식이야?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허수가 걸리시면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근해공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누트 안에 있는 값이 플러스가 되시면 야 플러스 얼마일 때 답이면 마이너스 얼마일 때 답이겠지. 야 그럼 실근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네. 플러스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근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 돼버렸어. 얘가 0 됐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럼 근이 한 개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중근이라는 거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그래프가. 아니 얘가 음수가 나왔어. 그럼 누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허수가 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허수는 실제로 없는 근이야. 존재하지 않는 근이라고. 그냥 수학에서 계산상에서 만들어져 버린 근이라고 그냥. 실제로는 안 만난 거야.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왜 하는 거야? 2차라는 그래프 내에서. 판별식은 언제만 가능해? 2차에서만 가능해. 2차에서만 가능한데 이 판별식이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논리야 2차 함수에 가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계산하는 과정과 그래프적 이해가 같은 거란 말이야 원래. 근데 여러분들 너무 계산에만 맞들어 있으니 이런 그래프하고 친해져라. 이유도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이렇게 될 텐데 얘가 0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흐름들이 있어야 문제를 풀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한 거고 계산해야 되겠죠? a제곱 잠깐만. 이거 정리가 되는데? 네, 이렇게 되네요? 그럼 a-3b에 대한 전체 제곱 이퀄 투 0 아니에요? 그럼 a 이퀄 3b란 얘기네. 얘가 훨씬 기네 해보니까. 그러면 얘가 3b가 되고 얘가 b가 되면 얘는 루트 10b 아닌가? 피타고라스? 답이겠는데? 답 4번.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아이고. 이렇게 울리니. 자, 다음 질문. 429번. 자, 보시면 이런 2차식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된대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이 식이 이렇게 된대더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쟤는 방정식이 아닌 거야. 그치? 방정식 되려면 이퀄 0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방정식은 아닌데 그냥 2차식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4ax제곱 3a-5에다가 x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라는 이 2차식이 이렇게 분해가 되져야 된다라고 쓰는 자체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해 공식 판별식 이런 걸 못 쓰는 거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써야 방정식이 되는 거야. 방정식은 뭐 하는 건데?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거거든. 그래야만 근해 공식도 가능하고 판별식도 가능한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니까 근이 마이너스 K라는 근이 겹친 거야. 중근 나오는 거야. 그럼 판별식 얼마다? 0이다 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거지. 어떻게 고쳐야? 이퀄 0이라고 놔야.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도 챙겨야 되는 거야. 우리 성웅이가 되게 이런 거 무시하거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판별식 꼴 0을 해야 되겠지? 3a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16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 이 값이 0 나온대더라. (30이니) 30이고 얘는 플러스 90인가? 플러스 60에 a 나오니 이렇게? 그 다음에가 25 마이너스 32 맞죠? 25 이게 80 아니냐? 50 마이너스 플러스 25 마이너스 7이 콜려. 마이너스 다 띄니까 분해가 되겠는데? 7a 제곱 마이너스 50에 a 플러스 7이 콜 0 떨어질 테니까 7a a 7 1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a는 7분의 1이거나 7이거나. 근데 a가 1보다 크다네. 그럼 a는 7. 7을 집어넣어봐. k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4x제곱.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근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 얘가 집어넣으면 14, 9, x 40, 77에 49, 마이너스 35, 14, 16인가? 그럼 2x 마이너스 4? 뭐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계산 틀렸니? 7, 3, 21, 16이네. 그래 맞는 거죠? 이렇게 되더라. x 2 k는 그러면 얼마 떨어져야 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풀어야 돼. 중학교처럼 공식 몇 개 하고 풀 수 있는 파트가 아니거든. 2차 방식, 2차 함수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근데 그때야 단순하게만 나왔으니까 문제들이. 기본 얘기만. 선생님 왜 K가 마이너스 2예요? 앞으로 2 빼봐. 제곱해서 빼야 되니까, 그치? 다음. (445) 445. 하여튼 이런 시기에 뭐 다들 쉽지 않을 텐데 잘 이용해 먹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예전에 했던 거 다 리듬을 놓쳐버리시면 그동안 겨울에 공부했던 거 다 무너지는 건 일순간입니다. 원래 이게 공부가 절대 쉬운 강이 아니라서 선생님이 요새 뭐 이것저것 한다고 막 지금 막 이것저것 할 짓이 좀 많은데 개념 강의만 선생님 고등학교 다 찍으려고 맘먹었다니 250개 되더라고. 한 30분짜리로 잡고. 그 정도야 양 자체가. 기본 개념 정리만 해도.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뭐 하다 보면 그 정도 많은 양을 한 것도 없잖아. 물론 그걸 바닥에서 다 풀려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게임이겠어. 그러니까 잘 리듬 만드셔서 자기 거 잘 만들어서 정리 좀 더 하시고 복습하는 김에 그걸 잘 리듬 태워서 가는 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걸 때문에 겨울에 했던 거 다 왕창 무너져 버리시면 무너지는 건 일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너무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잠깐.
응? 수영을 뭐 한 어렸을 때 뭐 한 7살 때 한 반년 배웠어. 그거 내내 안 한 거야. 그래도 수영장에 가면 리듬이 나오지 않니? 응? 옛날 기억에 한번 해보다 보면 그 몸에 나온다고. 근데 공부는 안 그래 이게. 공부는 그 정도 해가지고 나오지가 않아 이게. 몸에 리듬 붙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게 필요한 거라고. 자, 45번. 다음에 대한 2차 방식 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한번 옛날 거 쌤이 다 강의해서 지금 최대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나도 지금 최대한 힘들어 죽겠어 나도 개인적으로. PPT 만들어야지, 풀어야지, 편집해야지, 올려야지, 할지도 모르는 풀이만 만져가면서 포토샵까지 요새 건드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뒤지가 어렵더구만. 수학이 훨씬 쉬워 해보니까. 근데 수학에 내가 30년 넘게 해온 짓이고 일러스트는 좀 만져봤는데 포토샵을 그거 어렵던데 욕 나오던데 수학이 홀랐겠더라 하다 보면 괜찮아. 아니야 하다 보면 수학이 홀랐다니까 해보니까 근데 수학이야 내가 30년 넘게 해온 짓거리고 그거야 뭐 내가 그냥 손대본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나도 고생한 게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처음부터 쭉 들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정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하고. 몰라 이 새끼야 나는. 두 근의 절대값. 그러니까 어떤 값의 절대값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쉽게 여기에 대한 두 근을 모르겠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의 절대값 대 베타의 절대값 B가 4대 1이 되도록 해라. 이런 K값 뭐뭐 있냐? 이게 문제겠지.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마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의 교점이란 말이야. 근데 이 오른쪽 그래프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y = 0이야. x축. 그치? 높이가 0인 점들의 모임. 왼쪽의 그래프가 여러분 배웠던 2차 그래프인 거고. 단지 k를 모르니까 정확히 안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라고 하는 게 상황이 대략 몇 가지가 벌어질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대략 머릿속에서 살짝 던져보면 한 4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이런 게 실력이야. 내가 니들 모의고사 풀어서 몇 번 보여줬잖아. 내 거. 그치? 니들 푼 거랑 내가 푼 거랑 많이 보지 않았어? 내 풀이 되게 짧아. 아는 것만큼 줄어. 풀이는. 그러니까 이걸 딱 보시면서 아 이런 상황이 한 4가지 벌어지겠다. 그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느낌이 와야지. 아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둘 다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한 칸일 때 이게 3칸을 더 가는 거지. 그래서 얘가 한 칸 대 4칸 돼서 4대 1 되는 상황.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한 칸이 여기 근인데 얘가 양수고 이게 한 칸이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쏘리 하나 둘 셋 4칸 가야지 4칸.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가 한 칸인데 얘가 4칸을 가서 아이고 씨 여기 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한 칸 되고 얘가 3칸 되는 이럴 수도 있지. 그래야 얘 한 칸 대 4칸 되겠지. 이렇게. 아마 4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고. 이런 거야. 답안지에서 설명을 못하는 거야. 수학의 풀이야. 다양한 거야. 단 기본기 몇 가지 갖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굉장한 실력 차이야. 이런 거. 해주면 당연한 거야. 해주고 나면 맞는 말이겠다. 하지만 자기가 이걸 찾을 수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런 4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딱 보는 순간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은 안 벌어집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알아요. 얘 y좌편 자리 아니야? 마이너스잖아. 얘는 위에 있잖아. 얘도 위에 있고. 그럼 이런 그래프와 이런 그래프는 안 그려진다는 얘기지. 아,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가 보다. 이거 아니면 이거겠구나. 그런데 여기하고 이 네 칸이잖아. 그럼 이 근과 이 근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6이 나온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각계수아니야. 그럼 얘가 곱해서 마이너스 16 나오려면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4겠네. 아, 마이너스 8? 그래야 곱해서 16이 나오지. 답안지는 절대 이렇게 안 풀려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 답안지에서는. 답안지는 되도록이면 식을 써야 돼, 식을. 그러니까 해설지가 풀이가 아니야, 절대. 우리가 풀고 있는 거랑. 해설지는 여러분한테 말로 못하는 걸 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설지 보면 더 복잡해, 가끔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이렇게 푼 거 내가 많이 풀어줬잖아요. 예전에 우리 목요일 수업할 때는 내가. 그럼 내가 푼 거랑 해설지랑 틀린 게 되게 많았어, 생각보다. 그런 게 어울려져야 고등학교 수학이 커버가 된다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8이겠지. 이게 한 칸이고 이게 네 칸 가야 되는데. 얘랑 더하면 3-K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띄워야 되니까. 근각연수에서. 더하면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 이퀄 투 3-K 나온대더라. K 얼마다? 9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더하면 6 나와. 6. 이게 3-K가 나와야 되는데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두 개 있나 보다. 더하면 답 6인가 보다. 아마 해설지면 분명히 이럴 거란 말이야. 얘를 절대값 씌웠으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4알파라고 하자. 그래서 알파 4알파 할 때 풀고 마이너스 알파 풀니까 나오더라. 이렇게 풀었겠지. 안 봐도. 그러니까 내가 전에 2차 방식 풀 때 2차 그래프 되게 신경 써서 설명을 좀 했거든. 2차 함수가 2차 방식과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2차 함수를 먼저 가르쳤는데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이 이미 2차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안 한 거야, 지금. 2차 방식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때 와서 2차 함수라고 하는 걸 새로 배운 게 없어. 배운 게 없다고. 그냥 문자가 들어가 있을 뿐이지. 중학교에는 이렇게 문자 들어있는 거 많이 안 해봤거든. 그러다 보면 여기 파트의 가장 최종점은 어디냐면 근의 분리란 파트야. 뭐 두 근이 1보다 크대더라. 그런 거 문제 있었잖아. 그치? 그 되게 어렵거든. 왜 어려워? 공식이 없어, 거기는. 문제가 내는 사람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 풀이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거기 근의 분리가 정리가 되신 분들은 근의 분리가 나와도 나 겁이 안 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2차 그래프 2차 방식 끝난 거야. 그래서 거기도 강의에서 올려놨거든. 어제 부랴부랴. 그러니까 필요하면 좀 가서 뒤져도 보고 좀 하면서 찾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랑 강의를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훨씬 듣기 편하잖아. 나한테 처음 듣는 애들이면 그런 풀이가 익숙하지 않아, 생각보다. 내가 해설지도 잘 안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거를.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전국이 이러니까 지금. 덕분에 실력이 다 무너져 버릴지. 다음. 456. 5. 아이, 진짜. 456이야? 자, 개수가 실수인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왜? 근해우식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저런 말이 없으면 문제가 터져요. 근해우식 못 쓴다고. 저 논리도 문제가 터집니다, 잘못하면. 자, 근해우식이 원래 뭐가 틀렸니? 4AC가 빠진 거 아니야, 저기? 여기 4가 빠졌지.
그러니까 잘못 쓴 거지 지금. 그랬더니 저 근이 나왔대. 그러면 봐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를 풀었더니 얘가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1 나왔다는 얘기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 나왔다는 얘기야. 이 말이 맞는 건가? 왜냐면 어차피 얘가 루트고 다 개수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요 파트가 양수가 되겠지. 그럼 더한 게 당연히 크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면 어떻게 해, 진우가? A가 음수면. 그치, 어딜 봐도 A가 음수, 양수 이런 말이 없는데. A가 음수가 되면 이만큼을 뺀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수학은 의심하는 학문이야. 수학을 잘하려면 의심부터 해야 돼. 아니,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돼 있대.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크잖아. 왜냐면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은 이 식을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이걸 더해준 셈이 된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이거 플러스 2분의 1이구나. 얘도. 여기다가는 이걸 뺀 셈이 된 거야, 지금. 그럼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의심들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봐도 A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없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지 1일지를 모르겠다고. 끄덕끄덕 하지 말고 이놈의 새끼야. 뭘 끄덕끄덕 이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1이라는 보장이 안 돼요 지금. 대신에 더해보면 더합니다.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나오지 않아요? 이거 지워지겠지.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 아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더해서 누가 1일지 누가 마이너스 1일지는 모르겠지만 곱해봅시다.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셔서 이게 여기 지워지고 a 띄고 하니까 4a분의 c 나오나 봐. 이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곱했으니까. 그래서 b는 a랑 같아지고요. c는 마이너스 8a가 나온답니다. 넣어요 다시. ax제곱 b 대신 a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A가 분명히 0은 아니지. 거기 써있잖아. 2차 방식이라고. 2차 방식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라 보장을 준 거거든.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지. 나눈다고 해서 근이 바뀌어? 그렇진 않아요. 이거 푸세요. 이렇게 된 거지. 실제는 이건데 잘못 풀어서 근이 나왔다 이거지. 이렇게. 실제는 알파벳 다 곱하면서 답 마이너스 8이겠네. 또 그냥 요새 그냥 힘들어 죽겠어 선생님이. 니네 응? 예? 저거 그냥 다르게 풀면 어떻게 해요? 해봐요. b제곱 빼 저기 잘못 쓴 근의 공식 저게 예? c를 4분의 c로 줬을 때 C를 4분의 C로 놔요? C를 4분의 C로 바꾼다고요? 왜요? 근의 공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분의 c에다가 근의 공식을 쓰면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잘못 풀었다는 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야, 이거를 근해공식을 제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식을 내가 근해공식을 제대로 썼다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 두구는 이거 아니냐. 그러니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 말인 거지? 그러면 내가 얘를 정리를 할 때 여기가 플러스 AX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텐데 사실은 이 자리가 내가 잘못 쓴 거니까 C로 바꿔치기 하려면 4배를 해야 되거든. 다시 4배를 주면 이렇게 나온다. 맞는 말입니다. 원래는 내가 지금 이걸 푼 게 이거거든. 근데 원래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다시 4분의 C를 C로 바꿔치기 하려면 여기를 4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아이고. 대신에 이제 이거야 식이 좀 얘가 좀 간단히 좀 나왔으니까 여기만 바뀌었으니까 좀 쉽게 된 거고. 다른 데까지 건드리면 이제 이 풀이법 쓰기는 좀 복잡할 거고. 잘하는 거야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지 공부할 때는. 그래서 자기 풀이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학은 공부할 때는 어떤 틀이 있는 거잖아. 2차 방식이 이렇게 된 거다. 뭐 2차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한 놈들끼리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그 약속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부터 하시고. 야, 근해공식 이런 거야. 근각에서 이런 거고 판별식 이런 거다. 해서 그 기본 틀까지는 정리해서 기본 예제 풀면서 그 틀을 정리하고 나시면 그 다음엔 내가 그걸 갖고 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갖고 놀 정도 레벨이 돼줘야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돼줘야 모의고사를 2-3개 내로 막는다니까. 그래야 1등급 나오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의 풀이 얘기도 들어보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자기가 또 연습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다 해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적용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단계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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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C자리가 마이너스 2A니까. 이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2A거든요. 그럼 C로 바꾸려면 4를 곱해야 되면 4. 그럼 여기다 4로 곱하고. 그러니까 남이 던져놓은 풀이는 원래 처음에 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저렇게 풀었네? 저 말도 맞는 말이겠네. 하고 연구를 해봐서 내가 지금 연구를 해서 내 거를 다시 만들어야지. 이걸 눈으로 봤다 해서, 물론 그런 경우 있지. 저것도 맞는 말이구나.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몸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분명히. 이거 시험에 적용 안 된다니까. 안 해본 놈들은. 그러면서 지연이처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푸는데 문제 없냐? 괜찮냐? 그러다 보면 내가 중간에 가서 또 이제 트집 잡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고3 수업은 내가 어떻게 하냐면 트집 잡어요, 트집. 야, 꼭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면 안 돼? 라고 막 건드려줘야 돼. 고3 애들은. 시험에 뭐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고3 때는. 고3 애들 일주일 숙제가 200문제야, 지금. 그도 해온다고 해오더라고요, 요새. 고3 됐다고 또 꼬래. 고2 때까지 말 뒤지가 안 듣더니. 또 연구 한번 해보시고,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강의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도 니네 나도 처음 보는 풀이법 던진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야. 그래도 많이 있어. 그냥 내가 틀려도 끄덕끄덕 하지 말고 이 새끼야. 다음. 질문해요.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 아까운데. 53번. 53번. 내 목소리가 되게 좋아, 쟤. 부러워 죽겠어.
씨. 내 목소리 야! 50선 괜찮은데. 그나저나 우리 유정이가 내 걱정이 요새 그냥 아주 너 때문에. 응? 야, 너 때문에 요새 죽을 것 같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네가 그러니까 왕정이 또 자잖아. 나 이 두 것들 요새 그냥. 추워서 그런다고요? 그래요. 쟤는 지금 자려고 아까 꺼달라고 한 것 같아. 너무 더워서 못 자겠다. 아유, 내 진짜 내가 씨. 다음에 대한 2차 방식이 있다.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런데 A, B가 같은 A, B겠죠. 이렇게 식을 바꿨다. 그랬더니 두근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나온다더라. 그렇다면 A, B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 단 A, B는 음수다.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B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얘기일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란 두근의 합이 2A 플러스 3.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B 플러스 6 나와야 되겠네? 맞죠? 근데 알파 베타가 B니까 이거 B제곱 아닌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 이퀄 0을 풀면 B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가 분해하니까 B 마이너스 3, B 플러스 2 이퀄 0 떨어질 테니까 B는 마이너스 2라는 얘기네. B 음수라면서. 그럼 B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가능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마이너스 얘가 B. 그러면 얘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또 풀면 A 나오겠네. 그래서 A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뭐 잘못 썼죠? 플러스 1? 그럼 A 1이네? 뭐야? 너무 쉽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A 3승 더하기 B 3승? 다음 마이너스 7? 힘들 내고 정신 차리고 자기 의지야. 의지라고. 형준아 준석이가 뭐래? 나보고 그런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잖아. 저 새끼 저것도 못 푸는 것 같아. 저거 보니까. 내 욕을 살짝 가리고 한 거지? 꼴에 지가 또 형준한테 그런 말 사온 건 아닌데 내가 모의고사 그동안 본 거 싹 까면 아마 준석이가 형준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을걸? 뭐 근데 뭐 입 가리고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못 푸냐? 뭐 이러면서 질문한 거야? 꼴에 알았어 이 새끼야. 내가 그럼 준석이 내가 시켜봐야지 이제. 형준아 질문 하나 해봐. 내가 하나 죽여놓을게 저거. 그거 49번이요. 목소리 너무 좋아. 부러워 죽겠어. 준석아 질문하시고. 질문? 준비하시고. 웃기지 마 이 새끼야. 컨디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여버릴라. 반바지까지 입고 줬는데.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가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오고 2알파 마이너스 1, 2베타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1 나오더라. 그렇다면 A, B 구해봐라. 이게 문제네요. 뭐 집어넣어야 되겠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인가? 근데 얘가 A고 얘가 B잖아요. 그럼 A, B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 될 거고 얘도 전개하면 2배 알파 4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이퀄 또 0 나오네. 얘가 B 얘는 A 그럼 B는 2A 집어넣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는
0? 뭐 이상한데? A가 웃지 마, 이 새끼야. 다음. 빨리빨리 해요. 460번. 눈에 힘들 내고. 혜정이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다음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이다. 마이너스 1과 알파이다. 그 다음에 한쪽이 3하고 베타다. 근데 AB가 같겠지.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 값이 2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B 나와야 되겠네? 밑에 식을 보니까 3하고 베타를 더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3베타하고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아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럼 AB가 필요 없는 거잖아. AB를 지워야 되겠네. 여기에서 A를 구해서 집어넣을까?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든지.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2 마이너스 플러스 3베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3베타 값이 3 나오더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3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 나오더라. 혜정아 더해. 더 안 해도 되겠지? 왜 이렇게 울리지, 얘가? 왜 이렇게 울리는 거야? 자, 다음. 465번. 다음에 한근이 마이너스 2다. 다음 중에서 마이너스 2를 무조건 근으로 가는 방정식. 답 4번. 그냥 쓱 보니까 4번인데. 근이라고 하는 걸 뭘 가리키니? 본준아, 이 방정식의 근은 뭘 가리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가리키는 거잖아. 근의 가장 기본 성질은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가 여기 근이면 집어넣었을 때 얘가 된다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다 얼마 넣어야 이 식이 생겨? 마이너스 1. 그게 근인 거야. 오. 다음. 질문하세요. 성웅씨 빨리. 470. 3번. 내 유튜브에 이 문제 풀어놨는데. 이렇게 질문이잖아. 여기 문제 포인트는 A, B, C가 유리수이다. 근데 포인트야. 유리수란 말이 루트가 안 생겼다는 얘기잖아. 근데 저기 B 앞에 X 앞에 계수에 루트가 있어. 그래서 쟤를 풀어봤더니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다. 다른 한근 얼마냐 이게 질문이잖아 지금. 그지?
얘가 베타입니다. 알면 눈으로 답이 나올 거고, 저걸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해석이 안 되시면 잘못 풀어서 틀리실 거고. 왜? 다른 한글은 이렇게 썼겠지. 그지?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거야. 야, 루트 앞에가 플러스가 근이면 마이너스도 근이래 라고 외우는 거지. 아무 논리 없이 그냥. 그러니까 공부 방식이 중학교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틀려라고 내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만들어 놓은 거야, 되게.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이렇게 풀게 되는 거야. 단순히 외워놔서. 얘가 근이 아닙니다, 지금은. 유리수란 말이 있는데, 저게 근의 공식을 먼저 쓰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풀지 않을까, 우리가?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여기가 a, b 여기 다 유리수라며, 유리수. 루트가 안 생긴대요. 루트가. 여기는 정리를 하다 보면 루트가 생길 수도 있죠.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 3이 나온 이유는 여기가 이 자리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 그럼 이 자리가 얼마가 된 거 아니? 2가 된 겁니다. 2. 물론 여기까지 계산해야지. 여기까지 계산을 해서 이만큼을 해서 2가 나온 거야, 이게. 이만큼을 해서 루트 3이 나온 거고. 지금 근이. 다른 데는 루트가 안 생긴다고 했으니. 그래서 이런 게 포인트야. 이런 말을 못 찾아내시면 틀린다니까. 선생님이 다 풀고 나서 해설지 살펴봤어. 어떻게 풀었나. 넣었더라고. 저 바보야, 바보. 내가 더 낫다니까. 그래서 여기 파트가 루트가 지워진 거야. 그러지 않으면 저 식이 생길 수가 없어. 이쪽에 루삼이. 그래서 여기가 2가 된 거야, 정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플러스가 근이었으면 마이너스도 근이다 논리가 가능한 거야. 여기를 바꿔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의 공식이라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면 이 정도를 눈으로 써서 답을 냈을 거고, 전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다른 한글은 2-3이라 풀어서 틀렸을 거고. 그러라고 낸 문제야. 그러니까 저런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 선생님이 지난주 강의하면서 저 문제를 예제를 하나 올려놨어. 그게 깊이 차이야. 그래서 베타분의 1을 구해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잖아요. 그럼 분모 문제 얼마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얘가 1 나오세요. 다음 0 나온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해는 돼요? 맨날 이해는 된대요. 야, 이 새끼야. 맨날 이해는 된대. 나 진짜. 니들 생각보다 내 실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도 모의고사 풀 때 보면 내 풀이가 훨씬 좋은 게 많아요. 고3 돼도 그럽니다. 고3 되면 그게 더욱더 필요한 거야. 그 수학적 센스라고 하는 파트가 생기지 않으면 고3 시험지 못 푸십니다. 손도 못 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수포자란 말이 얼마나 많이 돌아, 사실은. 어려우니까, 그만큼. 하다가 못 견디고 이제 전혀 점수가 안 나오고, 고3 됐는데 수학시험 봐도 50이 안 나와. 반이 그래, 반이. 수학 평균이 50이 안 돼요.
가끔 이과야 50점 나올 때도 있고 시험지가 좀 쉬우면. 문과는 38점이랍니다. 38점. 다 찍고 산다고. 야, 38점 나오려면 앞에 1번부터 한 10번까지만 맞아도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학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라고 하는 게 어차피 고3까지 가서 대학까지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응? 근데 이걸 갖다가 깊이가 낮게, 얇게 공부를 하시면 금방 무너져요. 그때 가서는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3 때 가서 그런 애들을 어떻게 커버할 방법이 없어요. 가끔 내가 뭐 이것저것 요새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 이것만 하면 수학 100점 이런 거짓말. 그거 사기꾼이거든. 그거 사기꾼이야. 이것만 사면 주식 올라간다. 똑같은 말이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연습하다가 이게 빵 터져야 되는 거지. 뭐 단기간에 이게 단기간 될 레벨이 아니야, 공부가. 그 정도였으면 다들 잘했겠지. 그지? 그럼 그 유튜브 보내서 수학 다 100점 맞았겠네. 나 같으면 칼 들고 찌른다니까, 나중에, 씨. 나도 니들 원서 쓸 때, 상담할 때 내가 정말 정확히 얘기 안 해요. 나연아, 여기 한번 써보면 내 생각이 괜찮을 것 같은데 판단은 네가 하는 거다. 가군 여기 쓰고 나군 여기 좀 하나 내려놓고 베이스 하나 걸고 다군 한번 찔러보자. 그럼 나연이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다군은 그럼 쓰면 무조건 돼요? 난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판단은 본인이 하라고 시킨다고. 잘못하면 칼 들고 와. 너 이거 100% 붙어.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나연이가 돌 던진다니까. 대학교 원서 쓰다 보면 막 10점, 2점 올려서 붙는 애도 있고요. 10점을 내려도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복골복이야. 그럼 그냥 상담할 때 기본 룰이 뭐냐? 우리 감이야, 감. 감이라고, 감. 근데 그 감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10년 하셔야 됩니다, 10년. 고3 수업 아무나 못해요. 수학 같은 경우. 한 10년을 해야 문제 푼다니까. 그만큼 어려워. 다 수학과나고 수학교육과 나왔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내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기에 수학선생님들 한 100명 모아놓고 수능 봐봐. 100점 나올 사람 10명도 안 돼요. 내가 장담합니다. 그 정도 어려운 시험지야. 아마 수학 80도 안 나온 생들 수두룩 할걸? 내가 장담하건데. 그런 거 우리는 이겨먹는 게 힘든 거야, 지금.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 기초부터. 근데 그런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 이제 그런 게 나중에 이제 문제야.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본인 몫이라니까요. 얼마나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실은. 제대로 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하더라도 내 공부니까 그냥 복습할 겸 2차 함수, 2차 방식 쫙 풀면서 한번 느껴보고, 채점 한번 해보고, 이거 왜 틀렸지? 틀린 거 다시 한번 고쳐보고, 아, 이거 산수 실수했네. 됐네. 다음엔 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뭐, 요 정도까지야. 그리고 와서,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 나랑 얘기하면서 내지는 질문한 거 보면 내가 또 풀이를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던지는 풀이법 어떻게 하는지 구경도 하고, 아, 제가 저렇게도 수학 푸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느껴야 될 건 첫 번째,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빼먹어야 돼. 야, 저 새끼 수학을 저렇게 푸네, 저거. 야, 근데 저 풀이가 훨씬 좋은데? 야, 저거 재밌네, 저 풀이법. 이런 걸 따먹으려고 오는 거야, 니네들이. 근데 이걸 해준 걸 갖다가 쓱 보고, 그런가 보다. 아, 맞네. 하고 딱 지나가봐. 전혀 자기가 안 되세요. 그럼 수학 안 늘어요. 그러니까 안 늘게끔 공부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와서 어떡할 거냐. 모르겠다, 나. 이렇게 되면 수학 포기해야지. 그러면 그때 가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되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올라올 때 첫 번째 딱 한 얘기가 중간고사를 보든 기말고사를 보든 중학교처럼 안 된다. 공부가. 양도 많고 중학교처럼 한 2주 투자해서 될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면 수학을 가장 먼저 끝내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닥쳐서 해야 될 것들. 암기 과목 같은 거. 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있잖아. 국어, 영어는 모의고사 시험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자기 실력인 거야, 그냥. 자기 어떤 기초인 실력인 거고, 대신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교과서 내에서 뭐 선생님이 범위를 주니까. 그거 해야지. 그 다음에 암기 과목도 할 거 되게 많거든. 양이 중학교 같지 않아요. 뭐 전날 2시간 해서 뭐 만점, 이런 일 없어요, 거의. 그럼 한 3주 퍼붓는 동안에 수학은 빨리 정리 끝내고 그냥 문제나 풀면서 확인하고 끝내야 돼, 빨리. 그래야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생긴다고. 그리고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미 수능 시작입니다. 내신 점수가 중요하니까요. 간혹 보면 내신 점수랑 요새 수능을 놓고서 여러분들은 거의 50대 50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율이. 대략 지금 상황이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한 45%. 이게 한 45% 되고요. 여기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뭐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특별전형에서 뭐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게 한 10%쯤 된다고 보시면. 근데 이 룰이 얼마 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한동안 수시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아니, 내신 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됐어. 뭐 시험 공부하는 건 당연하지. 그럼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선택을 하느냐. 첫 번째, 핑계야, 핑계.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선생님이 전에도 애들 수능 공부 시켜서 하다 보면 뭐 인서울 30명 갔다. 그럼 반은 여기고 반은 여기였어요. 항상. 대신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정도 급은 수시로 간 애들보다 정시로 간 애들이 더 많았어요. 나한테 배운 애들은. 다 그러면서 갔어, 그냥 공부. 아, 이거 나는 수능 안 될 것 같아. 버려. 그럼 얘는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그런 애들 없어요. 얘만 좋아. 이게 안 나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내렸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면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가요. 지가 알아요. 점수가 엉망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렸어야 돼요. 어딘가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언제부턴가 학원도 사실은 대부분 90%가 여기 학원이고. 뭐 중학교야? 아니, 그럼 중학교처럼 전과목을 하든지 차라리. 전과목 공부가 되니? 고등학교 레벨을 전과목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과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이런 레벨이 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얘가 더 늘어나니까 할수록 학원만 더 생기고.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고3 수업하는 학원이 2개 있더라고. 2개. 근데 내가 고3 이과 좀 해달라고 해서 온 거거든. 여기 잠깐. 그래서 1년만 애들이 80명 왔어. 고3만. 하는 데가 없으니까. 내 그 해에 걔네들 인서울 60명 정도 보냈어. 1년 투자해서. 근데 요즘에 보면 다 그냥 이것만 신경 쓰고 있지, 어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엉망돼 버렸지. 점수는 안 나오지. 학교 선생님 또 꼬시지. 이거 의미 없다. 이거 해라. 왜 의미 없어? 얘가 나와야 뭘 할 거 아니야. 얘가 나오면
내가 수능 봐서 나 최소한 건대는 갈 수 있겠어. 그럼 얘를 건대 이하를 안 쓰면 되잖아. 다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옛날에. 근데 건대는커녕 전교 1, 2등인데 세상에 모의고사 시험 보면 충북대 가게 생겼어. 응?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내신이 1.3인데. 수시 다 떨었어. 그럼 얘네들 짐 싸서 그냥 재수험 갑니다. 그냥. 근데 수능 공부 전혀 안 하던 애들이 재수험 가면 쉽게 늘겠어? 갈수록 상황이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쓸데없는 학원 너무 많이 생겼어. 고등학교 수능 문제도 못 푸는데, 수능 문제 하나도 못 푸는데 고등학교 가르치고 있고. 뭐 중학생이야? 니네가 나중에 고3 되면 알아. 고3 돼봐야 여러분이 내 실력도 느끼고 고3쯤 되셔야 어떤 느낌이 오십니다. 근데 그 전까지 잘 모르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안 늘어. 뭐 이게 너 당연한가 보다라고 느낀다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져.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학원이 더 생겨요. 응? 딴 거 하다가 그만두시고 학원 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 근데 서울 새끼들은 되게 이런 걸 비관적으로 많이 풉니다. 딱 수업하다가 저거 딱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버립니다. 수업 들어보고.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여기 애들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냥 하고 있는데 뭐 굳이. 고3 때 가서 깨닫는다니까. 야, 그런 게 안타깝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다가 안 돼서 한 번 더 하고 재수 정도 한 번 해보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재수야 뭐 요새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뭐 필수라며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 재수는. 난 지난번 청원 다니는 새끼들 요새 지금 학교 안 가니까 계속 오거든. 나한테 수업 들어 지금 요즘에. 근데 걔네들은 그래. 정시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대. 걔네들은 부교재가 자히스토리야. 자히스토리가 기출문제 뭐 하는 거.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해서 여기를 같이 넣어봐야지. 그래야 같은 점수를 가지고도 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고. 좀 좋은 데 가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냥 놀러 온 거야? 그냥 나랑 인간적으로 좀 친해서 놀러 다니다가 그냥, 저 학원 3년 다녔으니까 계속 다니고, 응? 동생도 오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끝이야? 왜? 정신이 본인이 어떻게 잡냐의 문제야. 나중에 해보시면. 세상에 절대 공짜 없어. 살아봐. 그래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학원 되게 재밌는 학원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가끔 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선배들이. 응? 뭐 학교야 여기가? 나는 졸업한 애들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내거든. 그냥 놀러도 오고 뭐 가끔 맥주도 한잔 먹으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인간관계지. 어? 지난번에 애들 취직했다고 와가지고 저녁에 맥주 한잔 먹으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간만에 걔들 27살 됐던데. 그래서 내가 문자에서 유튜브 올렸으니까 구독해라. 잘 때는 시청 시간 늘려놓고. 되게 재밌는 학원이거든 우리 학원. 그럼 내가 재밌어. 이상한 놈이니까 그래. 나 서울서부터 그랬어. 그건 또 내가 하나의 낙이거든 나도. 애들 커가면서 내가 진욱이 중학교 1학년 때 봤는데 세상에 25살 됐다고 와가지고 군대 갔다고. 응? 엊그저께도 군대 간다고 누가 잠깐 와서 음료 사들고 왔더라. 잘 갔다 와라 건강하게. 이거야 인간관계는 나중에 얘기야. 그러면서 뭐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살군 얘기도 잠깐 하고. 응? 또 나도 인생 경험도 많으니까 거기 좀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가끔 어떤 새끼는 취직이 안 된다고 전화 와서 막 맥주 사달라고 전화하는 새끼도 있어. 선생님 취직이 안 돼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선생님 시간 되세요. 전 밤에 술 한잔 할까요? 그래 한잔 하자. 뭐 그러다 보면 가서 욕도 해주고 야 이 새끼야 뭐 그거 네가 하지 뭐 이러는 거야. 그건 그 다음 얘기지. 우리의 목표야 대학 1번이고 그 중에서 수학 점수가 1번이고 여러분과 나와 만난 이유가 근데 내가 수학만 올린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계속 니네들 관심을 하거든. 내가 영어는 어떤지 우리 성웅이 국어는 저 정도인데 어떻게 할지 제 국어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국어 점수가 수학 점수가 낮게 나오기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냥 그런 점을 보면서 우리 성웅이는 성격이 이러하니 나중에 이쪽 계통으로 가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이런 걸 내가 쭉 보고 있다가 고3쯤 돼서 상담할 때 대학교 입학 상담할 때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지. 상담할 때 나이 처음 본 친구들 놓고 상담을 하시면 나도 힘들어요. 서울에 가면 돈 받고 상담하는 데 되게 많아요. 뭐 수시 입학 상담 이런 거 있거든. 응? 1시간에 100만 원이야 상담비가. 작년에도 거기 갔다 온 애들 다 떨어져 있어. 야, 지들이 어떻게 알아, 그걸. 니들 자소서 보고, 야, 너 점수가 이렇고 자소서 보니까 독서활동도 많이 했으니까 여기 좋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거의 아래 거 얘기합니다, 아래 거. 돈 받았잖아.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되게 중요한 거야. 돈을 받고 상담을 해준 거란 말이야. 돈에 대한 대가를 받고서 내가. 근데 얘가 다 떨어지면. 따지는 마늘 되게 많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다 내려서 얘기해요. 내려서. 니네들은 그런 거 몰라. 그거 다 사기치는 거라고. 90%가 사기야. 근데 애들 거길 왜 가? 답답하니까. 엄마 아빠가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뭐 선택이야 본인이 하는 거고 부모님이 하는 거지만 정확하게 뭐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판단을 자기 줏대도 있어야 돼. 그래서 줏대가 생기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엄마 아빠한테 개길 수 있는 줏대가 생기지. 공부가 안 돼. 성적도 안 나오고 맨날 시험 꼴등이고. 그럼 누가 엄마 아빠한테 이기겠어 그거를.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애기들아. 이제 뭐 17살 됐니? 어휴 그래도 많이 살았네 뭐 인생. 후딱이야. 잠깐만 쉬었다가